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중 회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회계의 기본 원리 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회계의 기본 원리에서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진짜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그냥 주는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거의 항상 이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체크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회계 정의를 보시면요. 회계는 어떤 거냐?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을 따면은 우리 뭐 기장이다라고 해서 우리 단순 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 입력을 하면은 자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아무것도 뭘 그걸 통해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해서 우리 재무제표로 나와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준다.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정보를 갖고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회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구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많이 있어요. 주주,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뭐 거래처와 소비자, 정부 및 감독기관, 경영자와 임직원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이 회사랑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회계를 통해서 이 회사를 이해하고서는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재무회계는요. 외부 이용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외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뭐 주주,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와 소비자, 정부 및 감독기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라서 이거를 막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우리가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저기 뭐죠? 아래에 보시면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은 우린 니네 잘못했으니까 요거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가산세를 물린다든지 가산세라는 건 이제 세무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제 거기다가 뭐 세금에다가 추가적인 벌금을 더 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재무회계 그거는요.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경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해가서는 작성해서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식부기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건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왼쪽에 뭘 써줬으면 오른쪽에 같이 뭔가 써줘야 돼요. 1,000원이 올라갔으면 같이 1,000원이 올라가고 1,000원이 빠졌으면 같이 1,000원이 빠져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은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배울 거는 기업회계 기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관리회계는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내부를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뭐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성 갖고서 니네 무조건 이렇게 해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강제성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간이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자신 필요하면은 그때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관리회계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쪽을 좀 보시면 되냐면은 자, 그 표 바로 위에 보시면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규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요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보시면은 북이라는 겁니다. 북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촉촉촉 쳐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쳐넣고선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회계가 되는 거예요. 회계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는요, 그냥 우리 단순히 기록하는 거. 근데 회계라는 거는 거기다 뭔가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합쳐져서 회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하시면은 자 회계 단위가 있죠. 회계의 단위는 회계 범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 있어서 기록, 계산 범위를 회계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체, 그죠? 그래서 기업체와 기업주의 관계를 회계에서는 분명히 구별하고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회계 단위로 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기록 계속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회사의 그 오너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아니 회사 내 회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돈 그냥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회사가 있는데 마치 이게 주주가 마음대로 돈 내부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회계의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회사 것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것만은 우리가 기록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계 연도입니다. 회계 연도는요.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전산의 이익은요. 그냥 그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하는 거예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딱 회사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여러 개면은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주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사실은 이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빼내고 뭐 쓰고 하는 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기간은 무조건 1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럼 법인은 틀린가요? 법인은 틀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보통은 뭐 3월 은행 같은 데는 이렇게 4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참고고요. 일단 우리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있는 거죠. 재무제표의 구성이 뭐냐?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완전히 주는 문제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는 뭐뭐로 구성이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재무상태표다라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뭐 아실 수 있지만 우리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좀 너무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소개팅에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한참 소개팅하고 그러실 나이잖아요. 그렇죠? 소개팅에 나왔는데 딱 상대방 이성이 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딱 상대방을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한번 봐볼까? 저 사람 자동차도 있네? 차도 있네. 그리고 또 보니까 가방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옷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외모도 훌륭해요. 성격도 너무너무 좋다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 것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자산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회계가. 저 사람이 이런 자산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차를 사고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또 외모를 가꾸고 성격적으로 뭐 수영하기 위해서 뭐 책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돈이 어디냐? 바로 이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내 돈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서 차를 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바로 부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유통 경로가 우리 이제 요거를 대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대변 쪽에다 쭉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사겠죠. 그렇죠? 그거를 자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차, 가방, 옷, 외모, 성격 사기 위해서는 내 돈 아니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의 합은 부채와 자본의 합은 항상 자산과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틀린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죠?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계사 생활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뭐 감사 간다든지 아니면 또 기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무소를 하다 보면 차변과 대변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은 제 친구들 뭐 건설협회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야,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 보는데 차변과 대변의 합이 틀려. 그럴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럴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 다시 한번 위를 가시면은 14페이지 위를 가시면은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 같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거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냐? 딱 봤더니 이런 자산이 있어. 훌륭한 모습이 있어. 가치가 있는 것도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떤 걸로 샀을 거야. 그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네 돈이 아니죠. 내 돈으로 샀거나. 그래서 그 돈을 가져서는 우리가 이 자산을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정태적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일정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차가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이런 거 우리 모른다는 거죠. 딱 이 시점에 너 차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가방 이 시점이 있어 없어? 옷이 좋아 안 좋아? 외모가 좀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일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X1년도 보통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시점을 정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니까 정태적 보고서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밑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보시면요. 뭐냐? 일정 기간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요. 그래서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건 재무 상태표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태적 보고서도 재무 상태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태적 보고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는 뭐냐? 자, 손익계산서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라는 건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연봉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를 썼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손익계산서는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해서 주 목적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뭐 넥타이를 맨다든지 아니면 옷을 산다든지 그런 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쓰였구나라는 걸 쫙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익계산서는요. 사실은 크게만 우리 좀만 자세히 들어볼게요. 좀만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강의에서 돈 버는 수익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주 목적 사업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적 사업에서 돈 버는 강의를 통해서 버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친구들이랑 뭐 고수업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주식을 통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다가 뭐 채권을 사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자 수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요. 제가 주목적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계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끔 그냥 취미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주목적 사업에서 나는 게 있고요. 주목적 사업 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바로 뭐냐? 매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주목적 사업에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건 매출액이요. 그 사업 외에서 주목적 사업 외에서 발생했다. 고수업 져서 벌고 주식에서 벌고 이런 거는 뭐다? 영업 외 수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주목적 사업이랑 주목적 사업 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주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건 바로 뭐냐? 직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뭐 몸을 가꾼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옷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강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직접적인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들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직접적으로 매출에 관련이 있겠죠. 그런 걸 바로 뭐라 하냐? 매출 원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주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이거 빼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접대를 한다든지,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제가 막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강의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서 뭐 술도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우리 광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슈퍼볼 이런 데서 광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매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거는 우리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 뭐라 하냐? 판매 관리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회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우리 뭐 회사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월급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가서 하실 때 뭐 물건을 만드시려고 이런 거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 배우시는 건 분들은 이제 다 회계팀에서 이제 경영 지원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오는 이런 걸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뭐 백오피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우리들의 급여는 뭐다? 판매 관리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목적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 외에서 당연한 거는 영업의 비용이 있겠죠. 이건 뭐냐? 제가 고스톱 쳐서 잃은 거예요. 주식해서 잃은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뭐다? 영업의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자,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해주냐? 법인세를 빼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바로 단기 순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는지 되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간단하게 일단 요 정도만 하시고서는 우리 좀 이따 또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너무 많이 들어가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하나 여기서 체크해 놓을 건 뭐냐면은 자, 손익계산서라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 연봉이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에 돈 번 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벌써 말씀드렸네요. 일정 기간이에요. 즉 연봉이기 때문에 너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 얼마 벌었니? 요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X1년도 1월 1일서부터 X1년도 12월 31일까지의 손익, 그래서 수익을 얼마를 벌었고 비용을 얼마 썼고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걸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요. 자, 요거까지 우리가 작성 원리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01년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요 차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요. 현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사는 결국 뭘 하는 거냐? 무슨 뭐 공익성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회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결국 현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1월 1일서부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출했을 때 바로바로 돈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은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나갔고를 우리가 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X1년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자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현금표는 요게 요 현금이 1월 1일에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근데 12월 30일 날 보니까 100원, 현금이 200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된 내용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이 어떻게 변했다. 일정 기간 또 1년 동안 보니까 현금이 어떻게 변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본 변동표는 그럼 뭐겠어요? 주주의 몫이잖아요. 결국 주주의 몫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 변동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딱 너의 재산 상태 어떻게 되니 이걸 보여준다고 하면요. 나머지 전부 다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요게 이렇게 변했어, 요게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이 변화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자본 변동표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빼먹으시는데요. 주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MCM인지 아니면은 뭐 루비통인지 아니면은 뭐 에르메스인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숫자로만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 옆에다 주석
1 해가지고요. 자, 그 본문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요 좌우면도표 다음에다 딱 하시면은 주석 1번 해서 가방은 뭐 MCM이다 아니면은 뭐 우리 백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숫자로 써놓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주석에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요 전부 다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 뭐 제조원가 명세서 뭐 이런 거 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표, 자본표는 주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다음 중 성격이 약간 틀린 것은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일정 시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다 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이 시점에 너는 얼마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시점이고 나머지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란 현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회사가 소유해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따라 타인에게서 조달한 부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돈 빌려온 거 이런 거가 바로 부채가 되는 거고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주로부터 조달된 자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샀기 때문에 결국 항상 요거는 일치해야 된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 시험 다 푸셔야 돼요. 그죠?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요건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산이란 뭐냐라고 하면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을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산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뭐 현금 당연한 거고요. 뭐 그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쭉 있죠. 그다음에 뭐 재고자산 그쵸. 그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요게 제가 눈을 강조드리는데 처음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전산액 2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름 외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 뭐지 하면서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지금은 우리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 딱 학년 올라가면은 그죠? 새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름 올라가자마자 다 아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남은 챕터에서 계속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본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한번 쫙 듣고 나시면은 그때는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한 번 듣고서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한 3번 정도는 들으셔야지. 그렇죠? 근데 강의는 한 번만 들으시고 한번 3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산을 볼게요. 자산은요. 크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내로 현금화 되는 거랑 현금화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냐? 유동자산이요.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현금화 되는데 1년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끝났잖아요. 그 기간으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 현금화 되는 거. 예를 들어서 X 1년도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X 2년도 내에 다 현금화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금화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03년도서부터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된다? 비유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은 나눠지는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로 갚아야 될 거랑 1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로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 부채가 되는 거고요.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은 비유 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나눠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유동 항목, 비유동 항목을 나눠요. 그래서 다음 중 구성이 다른 것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제일 위에다 나타낼 거. 그럼 제일 위에다 나타낸 거 뭐예요? 현금성으로 현금 하기가 제일 쉬운 거가 당연히 위에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금화 쉬운 게 바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사실은 여기가 당좌 자산인데요.
자, 당좌 자산의 의미는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당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로 현금화 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팔려고 갖고 있는 자산들 있죠. 그거 뺀 나머지가 다 전부 다 뭐다? 당좌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좌 자산의 개념이 사실 재고 자산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1년 내로 현금화 될 건데 그럼 재고 자산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재고 자산은 뭐냐?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목적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죠. 결국 팔려고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뭘 팔겠어요? 핸드폰을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바로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예요. 기아차예요. 뭘 팔아요? 자동차를 팔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사예요. 그럼 뭘 팔겠어요? 건물을 팔겠죠. 그렇죠? 건물이 바로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목적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주 목적 사업에 따라서 그게 그 해당되는 자산이 전부 다 뭐다? 재고 자산이에요. 팔려고 있는 게 전부 다 재고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뺀 나머지가 전부 다 당좌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만 우리 하나만 체크해놓고 갈게요. 당연히 현금은 당연한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물론 다 이렇게 척척척척 할 건데, 자, 보시면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매출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을요. 샀어요. 재고 자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갖고 와서 이거를 판매를 해요. 판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돈 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돈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대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면은 어떻게 되냐? 한 번에 판매될 때마다 돈 주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때 바로 안 줘요. 그럼 언제 주냐? 그 다음에 주냐? 아니, 일반적으로 다음에도 안 줘요. 그럼 언제 주냐? 요 정도에 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판매가 됐는데 현금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현금이 들어오는 이 시점까지 어떤 계정과목 썼냐? 자, 바로 뭐다? 매출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거냐? 물건을 팔고서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뭐다? 매출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차츰차츰 다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뭐 CD라든지 아니면 RP라든지 이런 거 다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기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에다 우리 가입을 해놓고서는 1년 내로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자, 미수금은요 매출 채권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매출 채권은 뭐예요? 우리 재고 자산을 팔고서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근데 우리 다른 자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도 있을 거고요. 토지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팔고서는 돈을 못 받는다. 자, 이런 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이거 팔려고 만든 회사 아니잖아요. 우리 뭐 팔려고 만들었어요? 재고자산 팔려고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 거를 팔고서는 돈을 못 받고 있다. 바로 뭐다? 미수금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은 여러 가지 있겠죠.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 원재료를 갖고 와서 요거를 만들어서 우리 컨베이어 벨트 속으로 딱 들어둔다. 그러면 그게 제공품이에요. 근데 요게 제공품의 과정 중에서 팔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팔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반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공품을 거쳐서 완성이 된다. 이게 바로 제품이에요. 그럼 상품은 뭔 거야? 상품은 밖에서 사와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비유동자산에 뭐가 있냐? 자, 투자자산이 있어요. 일단은 투자자산인 거는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주식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식 사는 거예요. 자산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팔면 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그래서 그걸 투자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형 자산이다. 이건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들, 자동차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형태가 없다. 이거는 바로 무형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무형 자산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죠? 시험하고 또 1급 가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세부 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형태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게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밖에다
나가서 팔기만 하면은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무형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제약회사를 막 뭐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들면서 연구하면서 그게 가치가 있다. 약으로 앞으로 팔려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무형 자산 개발비로 되는 거고요. 영업권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탁 하는데 굉장히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가서 자, 우리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막 화를 내겠죠. 그럼 죄송한데 제가 돈 좀 더 드릴게요. 그 권리금이잖아요. 그렇죠? 권리금 돈 좀 더 드릴게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리금이 바로 보다 영업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요. 정말 기타예요. 대표적인 거는 보증금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제 건물을 빌린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다 보증금 내놓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기타고요. 그 다음에는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그래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것들. 그죠? 당좌 자산인데 당좌 자산을 분류하려고 봤더니 이거 현금화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기타로 넣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유형 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당좌 자산에 보시면은 매출 채권, 그다음에 상품, 장기 금융 상품,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개발비 이런 거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다음 중 요 재무 상태표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야 될 것은 뭐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매출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나오니까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부채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 채무를 회계에서는 부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이 나갈 거예요. 근데 돈이 나갈 건데 어떻게 된다? 1년 내로 나갈 거는 유동 부채, 1년 이상이 걸린다?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입 채무는 아셔야 돼요. 자, 매입 채무는 뭐냐? 이번에는 요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사오잖아요. 우리 사와서 판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와서 파는데 우리도 구매했는데 재고자산 구매했는데 이거 바로 돈 줄까요? 상대방도 안 주는데 우리는 왜 바로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천천히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안 뭘로 한다? 매입 채무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랑 매출 채권의 중점에는 바로 뭐가 있다? 재고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는 증권사다. 증권사인데 이번에 어떤 주식에서 투자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투자 자산일까요? 재고 자산일까요? 당연히 재고 자산이겠죠. 우리 투자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려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돈 빌려주는 걸 주목적으로 해요. 그죠? 돈 빌려주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자, 우리가 돈 막 빌려줬으니까 대여금 같은 게 막 있는 거죠. 대여금은 투자 자산일까요? 재고 자산일까요?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목적 사익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재고 자산 사는데 돈이 들어갔다. 근데 돈 바로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채다라는 거죠. 바로 매입 채무로 계산했는 거고요. 재고 자산 판매했다. 상대방도 돈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매출 채권으로 계산했다. 나중에 현금이 바뀌면은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1년 내로 갚아야 될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지급금이 매입 채무랑 대칭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재고자산 사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매입 채무가 됐죠. 그렇죠? 재고자산 왜 거예요? 건물, 아니면 토지,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은 뭔가 주식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샀는데 돈을 바로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미지급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수금은요, 미리 돈 준 거예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따 하는 게 좋아요. 자, 예수금은 잠깐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금 사실은 좀 어려운 건데 제가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금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 뭘 해요?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월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데 3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 제가 장담합니다. 300만 원 안 줄 거예요. 왜 안 주나요? 뭐예요? 저에 관련된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국세청에다 가서 돈을 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가서 국세청에 자세히 엄청 많겠죠. 줄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안 낼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안 간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안 줄게. 그럼 어떻게? 세금이 2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은 280만 원만 돈을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280만 원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20만 원 이거 갖고 있겠죠. 그럼 회사 갖고 있나요? 아니죠. 언젠가는 결국은 국세청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바로 뭐라 한다? 예수금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선순수익은 우리 조금만 있다가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만 이연시켜 놓고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채라는 건 장기 차입금 차이는요 간단해요. 장기 차입금은요 우리가 은행 가서 자, 돈 빌려주세요. 이게 장기 차입금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은행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투자자를 모아볼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한번 은행한테 투자자만 모아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거쳐도 돼요. 많이 큰 데는 안 거쳐도 돼요. 근데 투자자들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떠냐? 회사가 여기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은행에서 투자자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수수료를 먹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되는 것, 즉 은행한테 빌려온 건 아니에요. 여러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차입금이랑 차이점은 뭐다? 차입금은 은행에서 바로 빌려오는 거고 사채는 뭐다?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회사채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회사채예요. 근데 회자를 빼고 그냥 사채. 이거 뭐 명동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본입니다. 자본은요. 자,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만의 자산, 즉 순자산을 회계용어로 자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총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본을요 사실은 우리가 딱 얼마다라고 하면 구하면 얼마나 좋겠죠. 진짜 좋겠죠. 근데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자산을 구해요. 자산의 가치를 딱 구해요. 그 다음에 갚아야 될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2를 빼면 그게 바로 뭐다?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단 전산회계에서는 개인 기업의 자본을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법인 기업의 자본은 참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다행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구성 요소는 안 물어봐요. 대신에 뭘 물어보냐? 자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본금은요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어떻게 냐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을 바로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더 보시기 바로 뭐냐면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이익잉여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4번 우리 뭐 1년에 올해는 5번 보잖아요. 5번 중에 제 생각에 한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산회계 이것만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1급도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이익잉여금은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 놓을게요. 일단은 당기 순이익에 합계해서 뭐다? 배당을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순이익을 쭉 가는 거죠. 합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당을 빼줬다. 요 정도만 딱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정도만 해놓으시고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하시면은 재무상태표의 작성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 4가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위에 명칭이 딱 써져 있는 거고요. 보고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 12월 31일 딱 너의 재산이 어떻게 되냐? 부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 그 뺀 나머지 자본이 얼마냐?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왼쪽에다 회사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회사다라는 거고요. 자, 측정 단위가 나오는 거에서 단위는 원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은 요게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 기업이니까 거의 다 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엄청 크죠. 그렇죠? 몇 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재무 상태표. 그렇죠? 그리고 시점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4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첫 번째로 수익을 보시면은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주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냐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뭐다? 매출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목적 사업 외에서 발생하는 바로 뭐다? 영업 외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자 수익, 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당기매매증권 뭐막 쭉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뺀 나머지 전부 다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건 실무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건 바로 뭐냐면은 자, 매출액이요. 매출액이라는 거는 손익계산서 나타낼 때는 자, 순 매출액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 매출액은 뭐냐? 자, 총 매출액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판 거 전부 다예요. 다 갖고 와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뭐뭘 빠냐? 자, 할인이 있고요. 애누리가 있고요. 그리고 환입이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할인은요. 우리가 판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되냐? 바로바로 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하나 세운 겁니다. 야, 너네 빨리 갖고 오면은 우리가 그만큼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일 내에 돈을 갚으면은 10일 내에 매출 채권을 돈으로 갖고 오면은 2%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30일 내로 갖고 와? 그러면은 우리는 30일은 당연히 네팅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상대방이 빨리 돈을 갖고 왔다. 10일 내로 갖고 왔으면 우리가 100원 팔았는데 10일 내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2% 빼줘야 되겠죠. 그때는 100원에서 2원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매출 할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2원이 바로 매출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로 보시면 총 매출은 100원이죠. 근데 할인이 2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매출 98원이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고 안 되나?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시 안 되는 겁니다. 순매출액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애누리는 뭐냐? 우리가 딱 팔았어요. 딱 팔았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좀 약간 이게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좀 문제 심하다는 거죠. 뭐 수량도 안 맞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 환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그러면 좀 깎아줄게라는 거예요. 좀 깎아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다? 애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상대방한테 좀 깎아줬다. 그럼 애누리가 되는 거고요. 환입은 뭐냐? 우리가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 이거 진짜 못 쓰겠다는 다시 가져가. 반품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품이에요. 반품. 이거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할인, 시작 기간의 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된다. 총 매출에서 빼서 순 매출액만 공시해준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뭐만 나오냐? 이것만 나오는 게 아시겠죠? 이거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써온 거 파는 거잖아요. 창피한 거 공시할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시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매출 원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재고 자산이 판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재고자산 여기 있었죠? 재고자산 판매되면은 그게 바로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비용이고. 자, 판매 관리비는 뭐예요? 접대비, 광고 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운반비, 뭐 판매 수수료 막 쭉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영업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주목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다? 요게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고 간접적인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해요. 요거 다 외워야 되는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렇죠? 지금 막 외우려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가면서 하나씩 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바로 영업의 비용이랑 두 개가 섞어져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판매 관리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업의 비용은 뭐겠어요? 우리 목적 사업이랑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자, 이자 비용이에요. 우리 이자 비용 내려고 만든 회사 아니잖아요. 기부금이요. 우리가 기부금 내려고 만든 회사 아니잖아요. 대손상각비예요. 대손상각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팔았어요.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너네한테 돈 안 갚을래. 우리 망했어. 이렇게 손 터는 거예요. 그걸 바로 대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즉 뭐냐? 자, 판매관리비 위쪽에서 보시면은 자,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대손상각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는 대손이고요. 대손상각비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타 대손상각비예요. 그럼 차이점은 바로 뭐냐? 얘는 매출 채권에서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목적 사업에서 판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 안타깝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손상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요거는 멀리 들어간다?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를 못 했으니까. 그죠? 자, 기타의 대손상비는 뭐냐? 매출 채권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대여금이라는 성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대여금이 있다가 돈 안 갚는다. 그럼 바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수금이에요. 우리가 뭐 저희 뭐죠? 이런 유형자산을 판 거죠. 그렇죠? 그러고선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거 상대방이 돈 안 갚는다.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목적 사업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영업 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영업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요? 판매 관리비.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서요. 나머지는 축축축축 좀 이따가 다 자세히 할 거니까 너무 요거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요 차이 정도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때문에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름이 딱 나오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 일정 시점이겠어요? 기간이겠어요? 너의 연봉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1년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회사 이름 나오고 똑같이 단위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이거는 조금 쉬었다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